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경찰청 유치장에 구금된 20대와 30대 한국인 남성. 이들은 범죄단지 내 전문 고문실에서 쇠파이프와 채찍, 전기 몽둥이가 동원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SBS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버튼 누르면 지지직 소리 나는 지짐이에요.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배터리가 다 달면은 다른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또 지지고. 감금시설에 끌려온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한국인은 자신들뿐이었는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북이었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때려도 되는.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른다고 때리고. 삼엄한 경비 속에 탈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CCTV 화면에 한 70대 이 정도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을 못 치는. 관리자는 다 중국인이고 다 중국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제 캄보디아 경비들 그리고 네팔 용병들.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부터 이곳 13층에서 한 달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맨날 맞고 고문당할 거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수갑을 양팔에 차고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긴 경비와 친분을 쌓은 게 탈출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고문당하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좀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생일인데. 그래서 폰을 몰래 빌려서 한식당에 제가 연락을 해서. 지난달 29일 현지 경찰이 출동하면서 100여일 만에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노크를 똑똑하더라고요. 통역하는 애가 오케이 하면서 문 열었더니 경찰이 쫙 있는 거예요. 바로 가가지고 세이브미. SBS 신용일입니다. 지난해 9월 사업가인 40대 남성 A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급전이 필요하던 때 캄보디아에서 자금 이체를 도와주면 이체금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브로커 제안을 따른 겁니다. 무역대금 같은 거를 이체만 좀 해주면 하루 이틀만 가서 이체를 해주고 불법적인 거면 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하지만 A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범죄단지 웬치로 끌려가 감금됐습니다. 한국인 거 아니야, 뭐 팔다리 얘기부터 하고 팔다리 자르는 동영상, 뭐 그런 동영상도 보여줘요. 섣부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인이 곧바로 현지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흘 만에 범죄단지를 빠져나왔지만 고통은 이어졌습니다. 자신을 납치했던 범죄단지 조직원과 함께 경찰서 수용시설에 구금됐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한 사람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랑 일주일 동안 같이 잠을 잤어요. 조직의 협박은 경찰서 안에서도 계속됐고 언제든지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경찰서에 돈을 줘서 뺄 수가 있대요. 수용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천막을 깔아놓고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화장실 3칸 정도를 써야 되고 물도 빗물 받아놓은 거예요. 한 달 만에 이송된 이민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밥과 물에 씻은 배추만 하루 한 끼 제공되는 탓에 배달 음식을 시키려 해도 직원에게 음식값 10%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돈을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기로 얘기를 해요. 핸드폰 쓸 거냐? 너는 나한테 얼마나 줄 수 있냐? 우리 대사관은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들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나라 법에 따라야 된다고. 2달 넘게 지낸 구금 생활도 범죄단지 감금 못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는 체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SBS 박재현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도 포함됐는데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협의하고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공동 부검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그리고 온라인 스캠 대응위 등을 방문하게 되고요. 고위급을 접촉함으로써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스캠, 즉 사기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이 1,000명이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지금 다양한 국적의 한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적기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도 이번 주 안에 송환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현지 범죄 조직의 실태와 한국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는 겁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경찰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의 설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ODA, 즉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잠시 뒤 자정부터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합니다.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지역과 범죄단체들이 밀집한 바베시, 포이페시 등이 대상입니다. 항구 도시 시아누크빌엔 3단계인 출국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먼저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에서 한국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요? 네, 저는 지금 최근까지 범죄단지 웬치에서 쓰였던 건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 캄보디아와 맞닿은 베트남 국경지대에서 30대 한국인 여성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방금 전 오후 늦게 전해졌는데요. 현지 경찰이 이 여성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신은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경찰도 유족 측 신고를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연관성 등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대학생 박목 씨와 관련해선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법원으로부터 공동 부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는 20일 현지에서 부검이 진행된 다음에 고인의 시신은 국내로 운구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귀국을 거부하는 한국인들도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현재 캄보디아 정부가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 80여 명에 달합니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상당수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캄보디아 정부가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이들을 접촉해 귀국 의사를 물었는데 현지에 남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커서 귀국을 꺼리는 걸로 추정되는데 이들을 설득하는 게 현지에 급화되는 정부 합동대응팀의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조직들은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시아누크빌 교민들 그리고 현지인들을 좀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범죄 조직들이 속속 철수하는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범죄단지 실태가 드러나자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제3국으로 도피하는 모양새입니다. 범죄 조직이 떠나면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일부 교민들은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저희 취재진에 범죄단지의 외부 노출을 막으려 한국 음식 배달 금지령까지 내려졌다면서 범죄단지 출입 경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SBS 신용일입니다.